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자강두천,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의 양자역학 두뇌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이 싸움 직후 하이젠베르크는 겨우 24살밖에 안 된 나이에 무려 대학 교수 자리를 제안받는데, 하이젠베르크는 대학 교수직도 마다하고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계속해서 원자를 연구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원자의 위치도 속도도 절대 측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행렬역학을 탄생시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원자의 위치도 속도도 절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알 수 없는 걸까? 두 눈으로 원자를 똑똑히 보는 방법은 정녕 없단 말인가? 하이젠베르크는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이런 생각까지 도달합니다. 원자를 어떻게 볼까? 본다? 아니, 그 전에 먼저 본다는 건 무엇일까? 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기 제 방에 부엉이 인형이 있습니다. 개 잘 보이죠? 그런데 엄청 어두운 곳에서, 즉 빛이 없는 곳에서 한번 봐보죠. 아예 안 보이죠? 보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물질에 빛이 부딪힌 다음에 그 빛이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자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방금 전에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원자에 부딪힌 다음 그 원자가 반사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원자를 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자를 눈으로 봐야지만, 원자를 눈으로 측정해야지만 원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원자의 속도 같은 물리량을 알 수 있겠죠. 즉, 일단은 원자를 봐야지만 위치도 알고 물리량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이젠베르크는 본다는 것의 정의, 원자를 본다는 것의 정의까지 끝내고 나서 원자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 돌입합니다. 먼저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입자를 측정해봐야겠어. 짧은 파장으로 측정을 했더니 입자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자가 튕겨 나가면서 원래 속도를 알 수 없게 됐죠. 오, 그렇다면 이번엔 긴 파장으로 측정해볼까? 이번엔 긴 파장의 빛을 이용했더니 입자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자의 위치는 알 수 없게 됐죠. 입자의 위치를 측정했더니 속도를 모르게 되고, 속도를 측정했더니 위치를 모르는 이상한 현상.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자동차나 비행기, 우리의 몸 같은 물질들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빛의 입자랑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자는 무지무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빛이 닿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죠. 입자를 측정하려고 빛을 쪼이면 당구공끼리 부딪히듯 입자는 빛을 맞고 튕겨나가 버립니다. 빛이 입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입자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양자 영역 같은 미시 세계에서는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거대한 사건입니다.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짧은 파장의 빛, X선을 쏴봅시다. X선의 파장은 0.1나노미터, 빛의 운동량은 파장에 반비례하는데요. X선의 파장은 짧기 때문에 X선 비달갱이의 운동량은 커집니다. 이런 X선으로 입자를 측정한다고 하면 빛과 입자는 충돌합니다. 이때 빛과 입자가 충돌했던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입자는 튕겨 나가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량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긴 파장의 가시광선을 쏴봅시다. 0.1나노미터에 불과한 X선에 비해서 가시광선의 파장은 400에서 700나노미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빛의 운동량은 파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이 긴 가시광선 빛의 운동량은 작아집니다. 이 가시광선으로 입자의 운동량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는 있어도 파장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의 불확정성은 커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입자의 위치를 측정했더니 물리량을 모르게 되고, 물리량을 측정했더니 위치를 모르게 되는 요상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이젠베르크는 베를린에 있던 아인슈타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는 도움 좀 받으려고 타이니 형 찾아갔더니 꼼만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전자를 직접 관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자의 위치나 속도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일세. 하지만 슈타인 형님, 관측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야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소? 하이젠베르크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나는 그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론을 만들지 않는다네, 젊은이.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슈레딩거가 하이젠베르크를 비판하면서 했던 말, 상상력이 부족하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슈타인 형님,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측정 장비 문제라고 생각하네. 멀지 않은 미래, 측정 장비가 원자 단위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분명 동시에 계산할 수 있을 걸세. 저 역시도 그 관측 장비의 문제는 약간 긴가민가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측정 장비로 연구해 본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이젠베르크 본인도 관측 장비의 문제는 아인슈타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위치와 물리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데 아무리 연구를 거듭해 봐도 입자의 위치와 물리량을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확신이 섰고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합니다.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물리량을 알 수 없게 되고 입자의 물리량을 측정하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오. 이것은 입자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측정 장비가 좋아지고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소이다. 나 하이젠베르크는 이 현상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르겠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측정 오차가 작아지면 시간 측정 오차가 커지고 반대로 시간 측정 오차가 작아지면 에너지 측정 오차가 커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미래에 아무리 측정 장비가 정교해진다고 해도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할까? 1998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원자 간섭계를 이용한 이중슬릿 실험에서 양자역학적 상보성의 기원. 논문 이름 한번 겁나게 길죠? 이 논문에 따르면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입자를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입자가 어디로 지나는지도 알 수 있고 입자의 위치도 알 수 있는 정교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팀의 실험 결과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었다. 결국 하이젠베르크의 생각이 맞았던 겁니다. 아무리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알 수 없다. 이는 입자 그 자체 본질이기 때문에 불확정성은 단순히 관측의 문제는 아니다. 야, 도대체 왜 입자는 이렇게 뒤죽박죽인 걸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함까? 그럼 내가 알리? 자, 어쨌든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하고 양자역학을 발전시킨 공로로 193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마무리도 역시 영튜버답게 영화로 마무리해야겠죠? 영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는 순수한 마음호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이 우주선에는 무한 불가능 확률 추진기라는 엄청난 추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기술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응용했습니다. The infinite improbability drive is a wonderful new method of crossing interstellar distances in a few seconds, without all that tedious mucking about in hyperspace. As the improbability drive reaches infinite improbability, it passes through every conceivable point in every conceivable universe almost simultaneously. 이 추진 시스템은 전자의 무한에 가까운 위치 확률을 계산하고 나서 슈퍼컴퓨터로 충분하게 확률을 조정합니다. 그리고는 시간, 공간의 방해 없이 장소 대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죠. 이 무한 불가능 확률 추진기 덕분에 주인공 아서는 여러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지구가 파괴된 미래도 가고 수억 광년 떨어진 거리를 단 몇 초 만에 이동하고 웬 우주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경험하고 별을 만드는 절대자 비슷한 분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덕분이죠.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논문을 보게 된 스승 보어. 그는 하이젠베르크의 논문을 평가절하하고 별거 아니라고 해버립니다. 이미 자기가 준비 중인 이론 중에 극히 일부만 다뤘다는 이유죠. 예상치 못했던 스승의 반응에 마음이 상해버린 하이젠베르크. 이 사건 이후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약간의 균열이 발생합니다. 다음 컨텐츠는 닐스 보어의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영이었습니다.